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 주침 쿨쿨쿨. 안녕하세요. 전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그린란드에 관한 이슈가 일부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도 오늘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조정을 지나 오늘 시장은 5,000포인트 위에서 돌파를 하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1.93% 상승한 5,004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하고 주가도 대부분 올라가고 있는데요. 수급은 살펴보면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뒷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고 변수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렇듯 가파르고 빠르게 올라온 시장에서는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전략을 잘 채워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략 주침 콜콜콜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생방송 중에 대화 상담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시원한 고민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상담은 채팅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고민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서 오늘 이렇게 5,000포인트를 사상 최초로 좀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사실 대형주가 좀 지수를 올려줬다면 지금부터는 중소형주로 또 눈을 함께 돌려봐도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앞으로의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요 근래 한 달이 이제 중소형주로 돈이 자꾸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월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현대차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방산주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들 매도가 이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는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돈은 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계고요. 그 기점이 CES 2026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현대차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비전을 그려놓고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다 보니까 역시나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 뭐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굉장히 큰 매출을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돈은 이미 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4,900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5,000 뚫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4,900에서 5,000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나는 4,900 한 70에서 팔아야지 이런 사람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5,000까지 갈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막 달려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5,000이 달성됐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요, 5,000 이후에 이제 뭐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000 뭐 그냥 심리적인 지나가는 숫자인 것뿐인 거지 5,000 달성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갑자기 뭐 상을 받는다거나 갑자기 증시 레벨업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는 상징성이 있는 숫자일 뿐인 거고, 이 다음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돈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원히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종목군들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 종목군들이 이제는 뭐 현대차가 이제 티가 올라가다 보니 현대차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올라왔지만 사실 현대차는 가장 저평가받아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뭘까요? 하면 현대차라고 저는 손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더 갈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 더 가도 이상하진 않은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올라간 종목을 사가지고 우리가 매매하게 되면은 하필이면 떨어졌을 때 거기가 하필이면 최고점이 돼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오명을 제가 남기고 싶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 종목을 좀 이렇게 쳐다보자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상담할 때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제가 이 기업 좋은 기업이니까 올라갈 종목이니까 사서 모아간다, 더 떨어지면 더 산다라고 생각해서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와 있는 종목을 지금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도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매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종목들 다 팔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수급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그냥 외국인들이 팔고만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얘들이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 됐든 간에 매수하는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7조 2천억치를 사고 있고요. 매도 같은 경우도 7조 9천억치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합산해 보니까 7조 2천억치를 사고 9천억치를 팔고 있으니
했더니 합산해보니 한 7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뿐인 거지 사는 주체도 있고 파는 주체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는 종목도 있고 사는 종목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은 우리가 조금 기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환율에 대한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1,500선이 지금 굉장히 넘어가면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500원 넘기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개입을 할 때마다 이렇게 환율이 툭툭 떨어지긴 합니다. 앞으로 하락 추세로 갈까요 하면은 추세를 돌리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는 걸 막아놓는다라고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저점을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온 거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여기가 저점인 거거든요. 뒤집어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굉장히 저점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돈이 싸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 돈이 싸니까 지금 들어가가지고 주가 수익을 낸다면은 환차익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안해서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종목보다는 매수하는 종목이 훨씬 더 낫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종목 중에서 좀 싸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역시나 2차전지인 에코프로 쪽이 지금은 싼 편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많이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2차전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련주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테마로만 엮이는 게 아니라 사실 2차 전지는 로봇 관련주로도 엮인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봇들도 콘센트를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멀티탭을 꽂아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배터리를 짊어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도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아틀라스 뭐 출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2028년부터 양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 양산하려고 한다면 배터리 확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배터리 관련주들이 저는 앞으로 조금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저는 그 중에서도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포스코 관련주도 역시나 대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쪽은 테마성이 있다 보니까 대장이 될 만한 종목은 역시나 다시 돌고 돌아서 에코프로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이 종목 말고도 에코프로 말고도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자동차 쪽이 주도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산업도 자동차가 주도가 될 것 같아요. 다들 반도체만 보고 있지만 저는 자동차가 훨씬 더 매력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앞으로 운송수단의 변화가 좀 생길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 같은 이제 자율 드론 같은 것들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UAM 같은 이런 도심에서 날아다니는 무인 항공기 쪽을 하고 있는 쪽은 현대차가 또 아무래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상용화 되든 안 되든 이야기 나오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는 재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집행되고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돌게 되어 있고 다른 섹터들을 볼 필요가 있다. 올라가 있는 현대차가 더 가는 것에 대해서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잡아가지고 좀 큰 수익 내는 것에 욕심을 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은 그렇게 관점을 잡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소형주, 중형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올라가고 나면 전통적으로 뭐가 올라가나 하면 또 디스플레이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음 섹터 이렇게 본다면 올라갈 것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5천이 돌파됐다라는 그 상징이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어서 막 근질거리게 만들거든요. 지금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데 어떡하지? 해볼까?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는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세로서는 저는 나쁠 게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테마 장세가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건 이제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상반기 정도에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잘 헤쳐나와가지고 물려있는 종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매를 한다라는 것이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서 모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섹터에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가용 가능한 현금이 있다면 사용 가능한 현금이 있다면 지금은 다른 섹터에 들어가는 것보다
매수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는 편이 훨씬 더 좋은 시기가 아닐까. 혹여나 내 종목에 외국인 매수세까지 들어오고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좀 살펴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과 전략들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템 콜콜콜에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템 콜콜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삼성 SDI를 네. 32만 3천 원에 20%요. 32만 3천 원에 20% 비중이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아, 이게 지난번 올라갈 때 사가지고 물렸다가요. 그렇군요. 네. 그래갖고 이제 오늘 올라가지고 본전이 됐는데. 네. 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적자 회사라 네.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조금 전 시황에서도 2차 전지주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네. 또 아무래도 이렇게 소외받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또 눈에 띄게 떠오르고 있다 보니 오늘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상승 모멘텀이 앞으로도 계속 뚜렷하다면 이 종목 앞으로도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요, 강세가 될 것 같긴 한데 주도 섹터가 되어가지고 시장의 완전 주인공이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드라마도 보면 주인공이 한 명인 드라마가 있고 막 여러 명인 드라마가 네, 있잖아요. 얘가 지금 딱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코스피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주인공이었다면은 이제 다른 섹터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 대단한 주인공을 다른 애가 대체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가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시세를 계속해서 내고 있던 게 아니라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 막 올라왔을 때도 2차 전지 쪽 관련주를 좀 사놓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항상 이야기할 때 올라온 거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걸 또 올라왔을 때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다려가지고 겨우겨우 번져 나서 이제 또 수익권까지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는데 사실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걸 다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는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나 계속해서 요동칠 거란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박자를 잘 맞춘다면은 올라갔을 때 팔았다가 내려갔을 때 샀다가 올라갔을 때 팔았다가 내려갔을 때 샀다가 이것만 잘 박자만 맞추면 몇 번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가만히 기다려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매도를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당장 다 팔아버리면은 이게 이제 충분히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갈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올라가는데 보통 한 달 정도는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얘가 계속해서 논스톱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상승 추세 자체를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요 구간에서 저는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아니, 로봇에도 이게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요.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라왔으니까 팔아야죠.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올라갈 게 아니라 그래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해서 그래요, 시장님.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올라온 거지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안 했으면 안 올라왔죠.
네. 근데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선반영이에요. 주식은 항상 선반영.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것 때문에 더 갈까요?는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달나라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화성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계속 그래야죠. 네. 끊임없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지금은 지금 나온 거에 맞춰가지고 분할 매도를 시작해서 수익을 챙겨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려가면서 하고 올라가면 팔아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시장님 반대로 하셨잖아요. 올라왔을 때 놓쳤어요. 사셨다가 네. 물려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올라왔을 때 사지 않고 내려왔을 때 27만 원대 샀다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엇박자 타지 마시고 네. 올라갔을 때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매도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내려오면 다시 사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잘 맞춰 나가자. 저는 그래서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40만 원 정도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40만 원과 45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고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로봇 소외주로 오늘 2차 전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 주가의 흐름이 상승의 재료가 반영된 것이고 앞으로도 좀 변동성이 보일 수 있으니 현재 가격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시고 앞으로 또 분할 매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한국가스공사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8,500원에 20%요. 48,500원에 20% 비중이요. 네, 우리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목표가는 물론이고 네. 그 추가매수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와 네네. 함께 추가 매수 가능한지 좀 앞으로의 이 네네.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48,500원 꽤 좀 고가의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도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떨까요? 뭐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들고 가는 것은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목이 좀 좋지 않은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그때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을 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때 아마 시청라인 매수하셨을 때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기 포항 앞바다인가 거기에 뭐 석유가 있다 그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던 그 시기에 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 뭐 감사한다 조사한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에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나마 뉴스 내용 중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야 뭐 감사한다, 뭐 시추 사업이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은 내용이 됐지만 이 회사 자체로만 따져본다면 지금 역대 최강 한파가 몰려 들어왔다. 그래서 뭐 가스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석유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계절 테마로 영향을 준다면은 얘가 아마 본전 정도까지는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테마 자체가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엉성하게 올라와서 그런 거지 사실 싸게 사놓으면 좋은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런 공사 관련주들인데 저는 이거 그냥 들고 가는 게 좀 일단은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계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튀어 올라서 본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를 하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악재가 터져버리게 된다면 주가가 폭락이 나온다거나 주가가 심하게 밀려버리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럴 거라고 제가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 수가 없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가지고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와버린다. 그럼 주가가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홀딩하자. 반등 나오면은 본전 정리하자. 이렇게 대응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조사해 보니까 뭐 의혹이 있었고 뭐 내부 어떤 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은 이 회사하고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올라온 주가가 반납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실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한 3만 원대까지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들어볼 거니까 3만 원쯤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아유, 상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이 우리 시청자님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파미셀 15,000원에 20%요. 네, 파미셀 15,000원에 20% 비중이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고민이 되실까요? 이게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주가가 움직여서 네. 전문가님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미셀 앞으로의 좀 주가 대응 방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좀 시장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내 종목은 안 가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은 참 많이 올라가는데 시장에서는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시간 낭비를 좀 해가면서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올 때 팔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 손절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 매수 포인트 자체가 좀 영 이상한 데 들어가셨어요. 왜 여기 들어갔죠? 이게 내려올 때 샀었는데 다시 반등이 나올 줄 알고 샀습니다. 왜 반등이 나갈 줄 알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왜 반등이 나올 줄 짧았던 것 알았죠? 같습니다. 기준이 뭐였을까요? 실적 같은 게 잘 나올 거라고 뉴스를 봐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뉴스가 떠서 반등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 차트 공부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공부하셨을까요? 아니 무슨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본 건 아니고 제가 책 같은 거 그냥 읽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 삼아서. 그렇습니까? 네. 이 투자금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거죠? 네네. 그렇게 크지는 않고 좀. 네, 뭐 이거 적당히 손실나도 일단은 괜찮은 정도잖아요, 그죠? 예,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이리저리 해보는 게 좋긴 좋아요. 이렇게도 당해보고 이렇게도 손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망해요. 지금 이런 매매가 반복이 되면 망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시청자님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말하는 고가 매매라고 불러요. 주가가 잘 보세요. 시청자님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됩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비싸다 싸다로 표현한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무릎에 산다라는 말은 사람으로 따진다면 아래쪽인가요? 위쪽인가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인가요? 그러면 얘가 지금 파메스라는 주가를 잘 보시면은 빨간 선이 시청자의 매수가거든요. 네.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 빨간색 선이 시청자님 입장에서 내려왔다고 사신 건데 아래쪽인가요? 위쪽인가요? 위쪽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어깨일까요? 무릎일까요? 어깨에 있습니다. 어깨 왜 사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왜 여기서 매수하신 거지? 그거 모르시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책도 읽으셨다고 했고. 아니, 알만한 분인데 왜 여기 샀지? 크게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요것만 딱 보니까는 여기가 무릎이다!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투자 중에 하나거든요.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배울 때 전체를 보라라는 걸 가르칠 때요. 코끼리 사진을 놔둬놓고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코끼리 사진 중에서도 코끼리의 뒤꿈치만 딱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여주면 그게 코끼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렵습니다. 모르죠. 알기 그것만 어렵습니다. 딱 보여주면.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좀 축소해가지고 크게 보면 코끼리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요즘 음식 맞추기 이런 것들 보면 음식도 확대해놓고 보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바로 코앞을 보게 되면 몰라요.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감각이 없어져요. 근데 크게 보면 얘가 지금 위인지 아래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래쪽에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아래쪽인 요 어딘가에 산다면은 발바닥은 아니더라도 무릎 언저리 뭐 발목이든 종아리든 뭐든 됐겠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요 언저리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과정이니까 사람으로 따진다면 어깨, 머리, 어깨니까 머리는 아니더라도 어깨 어딘가에 팔고 있겠죠. 그죠? 네.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한다면은 지금 팔아야 될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투자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파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실적이 좋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봇에 뭐 배터리가 들어간다 해서 올라온 것처럼 얘도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게 이제는 재료 소멸 다 돼가지고 내려가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사람들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새로 사는 사람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죠. 많이 못 사니까 여기서는 무서워서 올라온 자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주가가 다시 가기가 좀 버거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차트로 반등, 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매매하는 자리인데 다행스럽게도 원래라면은 지금 시장에 매수하셨던 뭐 15,000원짜리는 제가 왜 아까 무슨 기준으로 샀나요? 물어본 이유가 왜 샀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 매수했다라고 한다면은 살만한 자리가 맞아요. 차트상으로는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성 매매로, 단타성 매매로 사볼 만한 자리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트를 공부 좀 하셔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셔가지고 반등 나오면 바로 본전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지금 잘 배우셨고 잘 공부하셨네요.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무릎인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다 보면은 어떤 날은요 발바닥에 사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저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들고 가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관점을 하셔가지고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얘도 제약 바이오인데 실적이 괜찮거든요. 실적 좋은 제약 바이오가 얘 말고도 또 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 말고도 다른 기업을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셔가지고 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종목 교체를 하자. 그래서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고 이 매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깨우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좀 반등을 노려보며 최대한 빠르게 단기적 대응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말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원익홀딩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5,500원이고요. 30%요. 35,500원에 30% 비중이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너무 얘는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올랐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네. 지금 다른 거에 다른 로봇에 비해가지고는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종목이 굼뜬 것 같아서 고민이시군요. 팔아야 되는지 어때야 되는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수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현재 수익권이시긴 한데요. 생각보다 주가의 흐름이 좀 굼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제가 방울토마토를 이제 텃밭에 심어가지고 키우는데 방울토마토가 자라서 이제 막 열린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수확을 해야죠. 구경하면 안 돼요.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안 될 것 같은데요. 10개 정도 이렇게 열렸단 말이에요. 네. 냅두면 더 열리지 않을까요? 일단 수확해야죠. 왜요? 가만히 냅두면 더 커지고 더 있고 더 많이 달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왜 주식을 하는 사람들 수익을 구경을 하죠? 우리가 주식을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것은 수확하는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팔아야 내 것이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고수들이라던가 부자들은 팔아야 내 것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매도하는데 별로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더 가면 어떡해요?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 때문에 안 팔아요, 일단은. 지금 시청자님도 그렇잖아요. 안 팔고 계속 그냥 들고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수확을 하면서 좀 더 냅둬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도 안 팔면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잘못된 매매 방식이라는 거예요. 원익홀딩스가 더 가든 안 가든이랑 상관없는 나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시청자분 이해가 되세요? 네. 매도를 해야 해요. 당연히 해야 해요. 그냥 수익을 챙겨내야만 해요. 특히나 원익홀딩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과거에 2,000원짜리가 지금 5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말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다라는 거예요. 원래라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한 3천억대 불과했었는데 지금 워너홀딩스는 3조에 해당되는 종목이 됐습니다. 몸집이 굉장히 커졌죠. 사람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가벼운 몸일 때 움직이는 것과 이렇게 살이 불어났을 때 움직이는 건 좀 우리가 느낌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둔하고 뭔가 무거워지겠죠.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고 이상하게 움직이고 뭔가 좀 안 가는 것 같죠? 당연한 거죠. 무거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주가가 올라가면은 수익률이라든가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할 때는 큰 수익률을 노리는 게 아니라 2, 3%대 짧은 수익률을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타성 매매를 좀 많이 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는 보시다시피 막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워너홀딩스의 과거 시절의 모습을 보면은 상한가 가고 하루에 막 30% 움직이고 뭐 일주일 한 달 사이에 40% 50% 움직이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무거워졌거든요. 점잖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님이 50%까지 한때 이렇게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비해서 한 4, 50%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그거를 수확하지 않고 구경하다 보니까는 아까 제가 토마토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더 열리지 않을까요? 하고 냅둬놓으면은 원래 열려있던 게 썩어버려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니까 내가 지금 팔기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때 딸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여기가 제가 말하는 놀아나는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가에 놀아나버리게 되면요. 내 감정 때문에 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제 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만 기다리면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요 감정 때문에 못 팔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게 되냐면은 합리화하려고 해요. 더 간다는 말을 자꾸 찾고 싶어지게 돼요. 사람이. 왜냐면 내가 그때 5만 원대 팔았으면 수익 얼마 났는데 지금 4만 원 팔려니까 억울해 죽겠네. 5만 원까지 간다는 사람 없나? 5만 원까지 간다는 뉴스 없나? 이러면서 자꾸 찾게 돼요. 내가 가지고 갈 합리화할 만한 그런 명분을 자꾸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놀아놔버리게 되면 얘가 나중에 다시 또 떨어져서 3만 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가져가게 돼요. 왜? 4만 원이라도 팔았으면 수익 났는데 3만 원 팔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3만 원에서 또 떨어져서 2만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또 가져가게 돼요. 왜요? 본전 팔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물려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못 팔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지금 바로 그냥 눈 감고 3분의 1 팔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3분의 1 매도하셔야 돼요. 얘가 더 간다 안 간다랑 상관없이 3분의 1 매도하고 여기서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라고 해요. 주가가 이제 뉴스 때문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전망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시장 논리라고 하는 것은 매수세랑 매도세의 힘싸움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올라가는 거고 안 등장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맞출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보면서 대응을 하면서 올라가면은 그냥 4만 5천 대 또 한 번 더 팔아버리고 내려가면은 3만 5천 대쯤에서 내가 익절해야 되겠다라는 그 가격 라인을 잘 잡아놓고 매도를 해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한때 5만 원까지 올라가는 건 잊으세요. 내가 안 팔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3분의 1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4만 5천 원과 3만 5천 원 잡아놓고 분할 매도 바로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전 분할 지금 매도요?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4만 5천 원 정도쯤 이상에서 한번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3만 5천 원 익절가로 잡아놓고 얘를 매도하시고 내려와 있는 종목을 매매하러 가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심은 이렇게 수확해야 되는 그런 뭐 작물을 심었으면은 뽑고 다시 심잖아요. 그런 거랑 전 똑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딴 종목 가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분할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 아쉽지 않게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죠. 이번 주 주말에 문현진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주말에는 어떤 내용으로 강연회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는 항상 기본에 충실한 매매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주식해서 돈 버는 방법 정말 쉽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끝이에요. 그 간단한 걸 사람들이 못해요. 우리가 운동을 다니는 사람도 PT를 다니는 사람도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돈 주고 다닙니까? 거기 가면 다 그냥
덜 먹고 운동해라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죠, 누구나. 근데 그게 안 되죠. 그 왜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오신다면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음봉매매가 뭔지, 아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끝인데 왜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되겠고, 부산에서 이번 주 토요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대구로 갈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부산과 대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많이들 참석해 주신다면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가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연의 장소와 시간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정보 보고 오셨습니다. 자, 26년 시장 이렇게 많이 오를 것이라고 다들 예상은 하긴 했는데 그럼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님께서 강연회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침 콜콜콜에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코스맥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86,800원에 30%요. 186,800원에 30% 비중이요. 네, 또 오늘 네네. 5% 가까이 상승해 주고 있네요.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사실 그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한번 크게 치솟았다가 그 이후로는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올해 시장은 좀 어떨까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가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네. 뭐 대단한 이야기가 오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얼어붙어 있었던 만남을 이제 좀 성사시켰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걸 얻어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친구 사이도 한 10년 안 보던 친구가 만나가지고 뭘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긴 하죠. 미국하고 좀 이렇게 약간 경쟁을 하고 약간 이렇게 신경전을 하려면은 한국이 참 중요한 입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저는 나쁘지 않은 결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K-뷰티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드렸는데 화장품 관련주는 2023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K-뷰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앞으로도 치고 나갈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간 종목이 더 가는 경우보다는 밑에 있는 종목이 올라갈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같은 화장품 관련주라고 한다면 이렇게 코스맥스처럼 2022-23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시세를 내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올라온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더 가봤자 수익이 난다는 게 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더 가봤자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만큼의 수익률은 따라오질 못해요. 그게 이제 기준가 때문이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은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되면 100% 올라가는 건데 10만원짜리가 11만원까지 올라가면 똑같은 10,000원 올라갔지만 1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우리가 큰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는 자리라기보다는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다 보니까 우상향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생기는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좀 챙긴다라는 개념에 가까운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그것도 코스맥스를 올라갔을 때 잡으신 게 아니라 그것도 내려왔을 때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고, 올라올 때 큰 수익이 아니라 짧은 수익을 노리는 것이 좀 옳다라고 봤을 때 전고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보다 조금 아래인 여기인 22만원짜리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 여기까지 원이요? 반등이 나간다면은 21만원에서 22만원 정도까지 나간다면은 저때 매도를 해갖고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이 저기서 코스맥스는 저기서 매도하는 게 조금 유리한 자리지만은 화장품 관련주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잡으셔가지고 종목을 좀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네. 얘가 올라가는 수익률보다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수익률이 더 높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얘는 21만 원대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가는 전략으로 하시고 얘한테서 매도한 돈으로 다른 화장품 관련주를 저점에서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러면 뭐 이걸 그 21만에서 22만 원 선에서 매도를 하고 여보세요? 네. 그러면 아모레퍼시비 이게 좀 아래에 있잖아요. 그걸 뭐 그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종목 교체해보는 게 수익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라고도 또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이버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5만 5,200원에 50%요. 네, 25만 5,200원에 50% 비중이요. 우리 시청자님 비중을 꽤나 무겁게 들고 계시네요. 네.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이번에 그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이걸 끌고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고민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네이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께서 비중을 좀 무겁게 들고 계시네요. 50% 네. 들고 계신데 앞으로 가져가도 괜찮을지 네.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비중만 아니면은 괜찮은데 비중이 문제죠. 일단 50%나 비중을 여기 잡으셨다는 것은 멀리 보고 사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바로 뭐 코앞에 잠깐 단기 투자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죠? 지금 요거 사셨을 때 뭔가 뉴스를 보셨다거나 그냥 그런 다양한 내용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짧게 보신 거 아닙니까? 네, 좀 짧게 봤죠. 그러니까요. 비중이 50%나 들어가진 않아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가늘고 길게 가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서서히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래쪽에서 모아가기에는 벌써 50%나 들어갔기 때문에 모아간다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제 전략도 단기 전략에 맞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이버와 같은 이런 기업은요. 단기로 보면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 종목을 너무 잘못 잡으셨고 전략도 이상하신데 뭐 굳이 단기로 보시겠다면 저는 그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장기 투자인데요. 이제 그거는 장기 투자 관점도 같이 드릴 거니까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차트로 대응을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 자리죠. 뉴스랑 상관없이 어떤 뉴스가 나왔든 그건 상관없이 23만 5천 자리가 무너지면 손들하고 나와야 됩니다. 24만 5천 원이요? 네, 깔끔하죠? 네, 네, 단기로 보실 거면은요, 이 기업의 모멘텀, 장기 투자의 어떤 관점, 가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매매하고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23만 5천 원짜리가 저점 자리고 저 자리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밑으로 쭉 밀려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50% 비중으로 가져가기엔 너무 부담이 돼서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23만 5천 원에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고요. 올라오게 된다면은 사실 전고점 자리를 우리가 목표가로 잡는 게 좋아요. 그게 27만 원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단기 투자하실 거면요. 그냥 이렇게 차트에 선 그어놓고 대응하면 돼요. 이 기업의 뉴스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뉴스 그런 거 없이 그냥 차트로만 대응하고 나오면 돼요. 선 딱 그어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올라가면 바로 팔고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장기 투자로 본다면 이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좋은 기업인지 봐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대장주거든요. 네,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쿠팡에서 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쿠팡이 지금 이제 탈팡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탈퇴를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러 가나 했더니 네이버 쇼핑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저도 네이버 쇼핑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에서 쇼핑하면요 다음날 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쿠팡만큼이나 되게 빨라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이버가. 그래서 네이버가 약간 조금 약간 새로운 길을 틀 수도 있지 않을까. 쿠팡은 그냥 상품만 검색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쇼핑이 결국은 네이버 돌고 돌아 네이버로 다시 다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까지 2022년 이후로도 잘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주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사가지고 손절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40만 원까지 간다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면 25만 원에 들고 가서 수익 내는 것보다는 15만 원 들고 가서 수익 내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더 모아가면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 종목을 그냥 꽉꽉 채워 넣는 과정으로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원래. 네. 근데 차트 보고 대응한다고 하니 제가 조금은 의아하네요. 이걸 왜 차트 가지고 이렇게 왜 단기로 50%나 지금부터 들어가갖고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추천 전략은 그냥 이 종목만 가져가시면 돼요. 다른 종목 할 필요도 없고 이 종목만 들고 와도 수익을 충분히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23만 원이 무너지는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본전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지금 어정쩡하게 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25% 정도 비중으로만 수익을 내면 되고 내려가게 되면은 한 18만 원쯤에서 비중을 다시 50%대나 60%까지 여기서 왕창 늘려야 돼요. 네. 그렇게 대응해서 가져가면서 조금 장기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라인 투자 전략을 조금 저는 바꾸는 걸 추천드릴 거고 그게 만약에 탐탁치 않다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3만 5천 원대가 손절하시고 이 기업이 저점에 내려왔을 때 다시 공략해 보시던지 나중에 시세를 좀 낼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단타 자리를 노려보든지 하는 재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장기 투자 관점이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워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역시나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한원 시스템이고요. 네, 매수가는 3,460원에 50%요. 3,460원에 50% 비중이에요. 우리 시청자님 네네.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오늘 좀 올라왔는데 좀 네. 못 팔았는데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알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목표가와 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 종목 좀 현대차 그룹 강세에 힘입어서 함께 좀 수익률 회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걸 좀 비유로 이 시청자분들 말고도 다른 투자자분들도 좀 바라고 좀 막 보고 많이 느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개인 방송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을 가거든요. 네. 헬스장 이제 옷을 갈아입고 헬스장에 가요. 근데 문을 딱 열었어요. 네. 근데 트레이너가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운동하러 왔다고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놀러 왔다고 생각이 들까요? 운동하러 왔다고 생각이 들겠죠. 네. 근데 트레이너가 저한테 대뜸 이럽니다. 나가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 싶고 난 이제 네. 운동하러 왔는데 네. 뭐 무슨 분위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네. 마치 우리가 헬스장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운동하러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바닥에 있던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왜 팝니까? 뭘 목표가를 정하고 왜 지금 벌써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요? 잘 샀잖아요. 매수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기다가 밑에서부터 안 움직이던 종목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왜 오늘 못 팔았다고 아쉬워하세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해가 혹시 되세요? 네네.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애를 왜 오늘 내가 못 팔았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움직이냐는 거죠. 자동차 아니, 요즘에 관련주가 지금 또- 현대차가 잘 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현대차가 쉽게 죽지 않아요, 저기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올 한 해 테마로는 자율주행이 거의 뭐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적이 한때 약간 무너졌지만 지금 2,500억대로 회복했고 매출도 증가한 상태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자동차 그 우리나라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싸게 느껴지는 이유가 환율 때문이거든요. IMF 때 모든 모든 지역들이 힘들어할 때 울산은 IMF가 온지도 몰랐대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워낙 잘 팔려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때 환율이 우리나라가 워낙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차가 굉장히 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미국에서는 한국차가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최소 5천 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좀 중장기 투자를 하세요. 돈을 많이 버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즘 저는 거래량이 좀 홀딩해서 많이- 4,500원대 정도까지 최소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